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곧 2집 앨범이 나올 텐데, 새로운 앨범에도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장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 줄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팬분들은 이렇게 느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 성대가 여러 개여서 성대를 갈아 끼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대에 같이 서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디테일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진솔하고 전문적으로 들려주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임영웅 아티스트 생일에 앞서서 제가 팬분들의 임영웅 아티스트 없는 생일 잔치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가 배영주 교실이라고 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응원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근데 문의가 많아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순환로에 있습니다.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맞은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몰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목토 사흘간 스터디 교실을 오픈을 합니다. 보통 대략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인데요. 이 스터디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선생님들의 시간에 맞춰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임영웅 아티스트 응원하는 방법, 혹은 공식 카페 가입, 음원 가입, 투표 방법, 이런 응원 방법들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연락을 취하셔서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현장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지금 스터디 문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희 고정 댓글에 올려주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를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한정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거고, 나는 남양주와 멀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서 배울 용의가 있어 알려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나가고 있는 방장님의 전화로 문자를 하시고, 전화 말고 문자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문자를 하시고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시는 방법은 8호선 다산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시고 95번을 타시고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 일동 주민센터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내리시거나, 아니면 79번을 타시고 경기 행복주택 버스 정류장에서 타셔서 도농고에서 하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를 사랑하는데 혼자서는 응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문자로, 반드시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응원하면 행복이 배가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차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도 가능하니까 자가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또 아까 방장님 전화번호 나갔죠? 거기다가 문의를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쩜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으면서도 가끔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곡 소화력, 표현력을 보여주는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진일봉TV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유튜버 분께서 성악도 하시고 지금 직접 노래도 하시는 가수분이신데, 이분이 음악적 표현에 중점적으로 임영웅 아티스트를 분석한 리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런 영상을 보면 참 반가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분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걸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긴 했었는데, 저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르에 따라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대를 갈아 끼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장르를 찰떡같이 소화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진일봉TV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냥 목소리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고, 이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분을 주는 무대를 만드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발라드, 댄스, 트로트도 발성이 엄청 달라지진 않는데요. 물론 발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자체가 달라져서 노래가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대를 바꿔 낀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창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 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게 단지 창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톤을 바꿔서 다른 음악으로 들리게 하는, 이건 새로운 분석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음악처럼 느껴지게 감정의 색깔을 바꿔서 불러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 콘서트 현장에 가서 보면 그걸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발라드 같은 경우는 I am here the stadium 보시면 모래알갱이나 아니면 온기 부를 때처럼 아주 단순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부르거나 정적이고 조명도 핀 조명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트로트는 훨씬 더 다릅니다. 조명도 바뀌고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 부르잖아요. I am here the stadium 보면 이렇게 무대를 한 바퀴 쫙 돌면서 트로트를 불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는 겁니다. 댄스는 뭐 당연히 춤을 추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눈에 그 보여지는 형태에 따라서 장르 소화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발라드는 좀 정적으로, 트로트는 소통을 하고, 팝은 움직이면서 몰입하고. 전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무대 형태 자체가 감정의 통로다.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이 분석하는 부분의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맥을 뚫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도 무대에 서시고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의 무대가 좀 색달라 보인다? 아니,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체감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의상도 있었는데요. 의상도 발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무대가 굉장히 단순했던 것처럼 그거는 다른 의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앞서서 보이게 하려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트 같은 경우는 화사한 색상의 수트나 반짝이는 패턴, 그리고 포멀과 캐주얼이 섞인 무대복도 같이 등장을 한대요. 그 이유는 트로트는 관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표정도 훨씬 더 다양하고 유쾌해진다는 거죠. 소통도 발라드를 부를 때와는 달리 웃는 얼굴, 눈웃음, 고개 끄덕임, 소통하는 몸짓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I am here the stadium 불러줬을 땐 이렇게 쫙 올라와서 정말 목소리 하나로 승부를 보는 느낌이었다면, 트로트를 불러줄 때는 움직임도 많지만 윙크하거나 뭐 하트하거나 하는, 말하자면 그 오신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의 무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팝을 부를 때는 뭐 두오다이나 이런 음악을 부를 때 홈 같은 경우도 청 재킷, 레더, 스포티한 셋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똑같이 춤이어도 트로트를 이렇게 몸을 약간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거와 뒤에 이제 군무를 하는 분들과 댄스를 이렇게 합을 맞춰서 보여주는 무대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예를 들어서 I am here the stadium의 무대 같은 경우, 홈 같은 경우는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약속된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맞추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립제이 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형을 보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텐션도 시각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몸의 움직임도 있지만 시각적인 텐션이나 집중도나 몰입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대 자체, 의상, 그리고 호흡도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발라드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되게 미스테리했던 건데, 발라드를 부를 때 임영웅 아티스트 호흡이 거의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긴 호흡을 숨 안쪽으로 깊숙이 마시고 말을 멈추듯 짧게 토해내며 잔잔한 영혼을 남깁니다. 숨을 안 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숨이 아니라 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할 때, 발성할 때도
뭐뭐 이렇게 끊어있게 할 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다 들리면 초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뉴스 있는 거를 비유해 보면 그 다음에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면 그 문장의 내용이 중간에 끊겨요. 그럼 노래로 치면 감정의 흐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들리지 않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 리딩을 굉장히 잘하는 아나운서들의 경우는 숨을 어디 쉬었는지 모르지만 띄어읽기는 들리거든요. 어디서 멈춰줘야 하는지, 띄어읽기라기보다는 어디서 멈춰줘야 하는지를 알아요. 멈춰줘야 사람들이 강조점,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숨을 쉬는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거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말이 연결이 안 돼서 리딩을 잘 못하는 초보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노래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발라드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숨을 쉬기는 쉬는데 그거를 쉼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림으로 치면 여백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도 잠깐 멈추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상대방의 텐션이 이렇게 당기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그 다음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리딩을 할 때 발라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는 반대래요. 호흡이 들린대요. 감정을 누른다기보다 지금 내 기분이 이래요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이 숨을 쉬는 것도 노래의 일부처럼 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팝 같은 경우는 파워하고 길이를 오히려 조절을 한대요. 두오다이나 런던보이 같은 경우는 호흡이 더 길고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발성적으로 더 꺼내놓는 발성, 그러니까 드러나라고. 발라드는 눈치를 못 챈다면 트로트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고 오히려 팝이나 EDM 같은 경우는 들리라고. 그것도 하나의 노래의 일부처럼 노래 일부죠. 노래 일부로 들리라고 호흡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미묘한 차이를 운영을 하려면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캐치할 수 있는 눈이 보배이거나 귀가 보배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제 시각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이 보배래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을 눈치챘을 때 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귀가 우선 보배여야 되겠죠. 잘 들어야 그 차이를 알아야 본인도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변화는 그냥 느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훈련된 감정 연기를 펼치는 거라고 합니다. I am Hero 콘서트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공연 관계자가 그랬대요. 임영웅은 노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역할을 기억한다. 곡마다 캐릭터가 있고 그는 그 인물로 무대에 오른다. 또한 연습 과정에서 가사 한 줄마다 표정과 동작을 함께 설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르가 바뀔 때마다 말투, 손짓, 눈빛,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바뀌죠.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노래를 부르는 창법을 바꾼다고 다 이 장르를 소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창법을 바꿔 부를 수 있을 만큼 노래를 다양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기본이고 엄청난 연구와 설계를 통해서 곡마다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팬분들이 무대마다 전혀 다른 매력의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임영웅 가수의 무대는 정답이 없대요. 어떤 걸 제일 잘하는가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 맞는 그러니까 맞춤형 임영웅 아티스트가 생겨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가수라는 댓글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관객이 그날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캐릭터를 입고 그처럼 말을 하고 그처럼 노래한다는 거죠. 댄스하는 임영웅 아티스트는 몸짓, 발짓, 눈짓, 생각이 장착된 얼굴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의상, 호흡, 무대까지 싹 아마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 리뷰를 들으면서 저도 콘서트 듣고 이런 게 좋았어요, 저런 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역시 전문가분들이 해주는 리뷰는 이게 디테일이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저걸 얼마나 어떻게 섬세하게 준비했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구나 해서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무대마다 다른 임영웅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참 좋고, 그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그에 맞는 역할을 한다, 이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무대에 설 때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무대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 무대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티켓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늘 그런 걱정거리가 항상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공연장들이 많으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런 모습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켠에는 좀 해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새로운 다양한 역할의 여러 가지 얼굴들과 음색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